세상 모든 고민과 각종 썰들을 맘대로 해부하고 떠드는 무책임 토크쇼 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나 큰일이 났습니다. 저희 스포티파이 구독자가 30명을 넘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스포티파이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번에 스포티파이 설문조사를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설문조사 기간은 매 에피소드마다 업로드 되는 날짜부터 2주 동안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문이 끝난 3화 주제였던 내 애인이 남사친 혹은 여사친과 우정 타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허락한다가 1표, 헤어진다가 17표로 94%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허락한다 합표도 좀 의외. 허락한다 한 표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니까요. 혹시 윤호님 아니시죠? 저 아니에요. 저는 스포티파이를 아직 구독을 못 해가지고 스포티파이 투표조차 못 하는데 잘못 누르신 거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초대해보고 싶어요. 그니까요.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4화 주제였던 말끝마다 굳이를 붙이는 밉상 선배가 내 선배라면의 투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고쳐달라고 선배한테 넌지시 돌려 말해본다가 4표, 그냥 무시한다가 6표로 비등비등하네요. 네, 이거는. 비등비등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진짜 성향 차이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는 저희 에피소드 모든 게 조금 궁금해요.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설문조사가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부탁드려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댓글도 같습니다.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도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 중에 결혼을 2주 정도 앞둔 분이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라서 저와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인스타 마팔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최근 인스타 피드나 스토리에 결혼 소식과 신랑이 되실 분의 사진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알바하는 술집에서 그분의 예비 신랑을 마주쳤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던 그 얼굴이 또렷하더라고요. 그분은 제 지인인 예비 신부가 아닌 다른 여성과 단둘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예비 신랑은 저를 모릅니다. 그냥 알바생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그냥 청첩장 돌리는 중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서빙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쪽 테이블을 보니 마주보고 앉아있던 두 사람은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있었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급기야 키스까지 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매장에서 키스 이상의 애정 행각을 하는 손님들은 직접 가셔서 주의를 주시거든요. 심지어 저희 사장님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괴로워서 심한 악몽까지 꿨습니다. 제 가치관상 바람은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제 지인분께 신랑의 일을 DM으로라도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니면 더 친한 친구들 통해서 전할까 했는데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남의 인생에 괜히 내가 끼어들어 모든 걸 망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고민이 많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숨이 나오는 사연이네요. 네, 내가 당사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양쪽 다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세상은 드라마틱한 일이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네요. 일단 이거 말하기도 애매한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가봅시다. 네. 우리는 바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것 기준. 같은데 그걸 한 번씩 말해볼까요?
우선 저는 바람은 애매한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기강? 네. 그래서 기강을 잡다. 기강. 기간. 네. 그래서 하룻밤 원나잇을 했다. 혹은 내가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었다. 까지는 바람이 아닌 것 같고. 역시 이 시대의 쿨가이. 아유 쿨가이는 아닌데 적어도 원나잇이 정말 바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음, 육체적인 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육체적인 거는 네. 괜찮다. 네. 아. 근데 아까 이제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마음을 뺏겼다라는 음. 얘기를 했으니까 육체적, 정신적인 걸 좀 나누신 것 둘 다. 같진 않은데 아. 기간이.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이네요. 적어도 한 달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했거나 육체적으로 혹은 마음이 한 달 이상 정말 그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정신적으로 교감을 했다던가 하면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동안 음. 육체적인 것도 없었고 음. 정신적으로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짝사랑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마음 그건 준 마음 거죠. 준 거잖아요. 한 달. 아,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분은 아예 몰라. 그것도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바람이에요. 내가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든 바람이 사실 걸려야 바람. 걸려야 바람이니까 아, 안다고 생각 가정하에. 아, 이게 근데 되게 음. 새로운 관점인 새로운 게 관점인 것 진짜. 보통은 이제 몸, 마음 뭐 이렇게 맞아요, 구분을 맞아요. 하잖아요. 뭐 맞아요. 몸을 줬으면은 음. 바람이다. 근데 또 반대로 몸 뭐 줄 수도 있지. 음. 뭐 마음을 줘야 바람이다. 음. 이렇게 보는데 음. 기간이라는 또 새로운 진짜 신선한 학계에 관점인 것 같습니다. 충격을 주셨습니다. 학계의 충격. 근데 그러면 네. 29일. 진짜 미안해요. 27일로 합시다. 27일, 29일 너무 그랬다. 하필이면 27일. 윤달이라서 막 28일. 윤달이야, 윤달. 2월이었어. 아 그러면 바람이죠. 25일은요?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궁금한데. 제가 그런 기간이라고 기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육체적인 거는 경험이 없는데 마음적으로 제가 다른 이성한테 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생각나고 이틀 생각나면 바람이라고 할 수 있나? 내 스스로가 나한테 자문을 했을 때 아, 살짝 설렐 수 있으니까. 네, 설렐 수 있고. 그쵸, 설렐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레고 이 사람과 만약에 내가 연애를 했더라면 이런 잡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게 바람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뭐 자리를 한다던가 단둘이 밥을 먹게 됐을 때 서로 사실 그 느껴지는 교감이 있잖아요. 서로 만약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고 이게 바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그게 바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리제님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만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냥 사실 그러게 어렵네요. 저는 저만의 기준은 없는데 다 뭐 거의 대부분 아까 전에 포디님이 말했다시피 육체적 아니면 정신적이잖아요. 근데 육체적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했을 때 바람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것보다 그럼 육체적인 게 조금 더 허용 범위가 넓겠네요. 사실 저는 완전한 흔성대원군이기 때문에 아. 둘 다 바람이라고 하고 둘 다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네 정신적. 키키님은요? 저는 그거를 생각에서 그쳤냐,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냐, 그게 약간 바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생각도 없이 동물처럼 네. 행동부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아. 마시고 네. 정신 없는 상태에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술 먹고, 근데 그거는 바람의 영역은 아니지만 치팅의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별 사유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바람은 아니다. 음. 다만 치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근데 이제 바람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성을 보면서 이제 되게 설레는 감각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 사람 좀 마음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만 하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생각을 뭔가 이제 행동으로서 옮겼을 때, 약속을 둘이서 굳이 잡는다던가, 이제 뭔가 뭐 어떤 기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친구
있는 상황에서 따로 연락을 취한다던가 액션으로 옮기면 그건 바람인 것 같아요. 호진님은요? 뭐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저도 학계에 한번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네. 일으키기 위해서 야하. 네. 야만 가시네요. 네 이게 뭐 보통 바람을 피면 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헤어짐을 생각할 만큼 기분 나쁘게 하면은 기분 나쁜 이제 짓을 하면은 그게 바람이 아닐까. 다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헤어질 만큼 그 기분이 나쁜 게 어느 정도 때 기분이 나쁘세요? 어느 정도까지 뭐 앞에서 깍지 끼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토크 욕심이 좀 과하셨네요. 아니 근데 뭐 자를 아니, 수 있나요?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들어봅시다. 어떻게 어. 풀어 나가시는지. 애인이 헤어질 만한 사유의 행동을 하면 모든 게 다 바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남사친이랑 뭐 카톡을 했다. 음, 근데 그건 기분이 좀 나쁘지만 괜찮다.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바람일 수 있다 그것도. 그쵸. 기분이 나쁘면 바람이다. 헤어질 만큼 그게 이제 각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헤어질 만큼의 이제 결심을 하게 만드는 뭐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게 이제 바람이 아닐까. 그냥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파랑새는 모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뭐 넘어가 주세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다 바람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의 화자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정말 지인의 예비 신랑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본 거잖아요. 이 하는 꼬라지를 봤었을 때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바람이죠. 당연히 바람이죠. 이거는. 근데 당연히 이 바람.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게 어찌됐든 정말 제3자가 정말 단편적인 사건을 본 거잖아요. 확정 지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치만- 바람의 영역이라서기보다는 음. 신뢰의 영역 아닌가요? 음. 이거 어쨌든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스킨십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관계가 아니더라도 음. 만약에 이게 돈을 주고 성을 산 관계였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의 아. 도덕적인 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이거는 모든 영역에 비춰봤을 때 그 용인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맞아요. 이건 좀 근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그 앞에 한 개 가정을 붙이고 싶은 게 이 여자분이 만약에 전 애인이었다면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바람이죠. 그렇죠. 전 애인은 이거는 혹시 일단 뭐 바람이에요. 네. 볼 수 있나요, 리제님? 네, 어. 바람입니다. 저분은 흥전대원군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저 그냥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거예요. 네. 시나리오 한번 써보면 예. 굿바이 키스를 한 거죠. 알지 아니지. 진짜 이거는 아니, 여기는 나 당신의 순간을 되게 싫어하게 됐어. 윤호님 진짜 굿바이 여행까지는 별로다. 오케이다. 죄송해요. 제가 네? 토크 굿바이 여행이요? 여기야. 여기도 진짜 위험한 분이시네. 아니 그런 건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굿바이 우리가 여행을 이상하다. 많이 야, 하시잖아요. 이분 아니야. 이별 여행 뭐 이런 거 예, 얘기하시는 이별 여행. 내가 봤을 때는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냥 콘텐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별 여행이. 안 되죠 그래도. 아 이별 여행 무슨 소리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거는. 아니 저는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결혼식 전날 뭐 총각 파티라던가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그날 뭐 나이트 가고 클럽 가고 뭐 라운지 바 가고 이런 것도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저 욕심이었고 자 그러면 다시 사연으로 다들 돌아가봐서 이상한 데서 방송 욕심 부리실 건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 토크 욕심이 좀 많이 살아나는데 자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 사연자라면 이게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인스타로 그러네. 서로 마팔만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정도의 사이인 건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 안 해요. 지인이면. 리제님이라면 네. 절대 말을 못한다. 네, 지인이면 절대 말을 안 하고. 그럼 여기 사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한 달이 건너서 하는 거라서 네, 그 굳이. 친한 친구한테라도 말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대요. 아유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하십니까? 네. 네. 키키님은요? 사연자라면? 저도 뭔가
그게 사연자라면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계약이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 발언으로 송두리째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포즈님은요? 저도 진짜 친한 친구면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관계라면은 이 관계의 무게가 그 둘이 이제 파혼을 했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연결고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인이 아니라 직장 동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럼 더 안 할 것 같아요. 네. 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개입이 되기 싫어요. 제가. 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듣고 나서 문제는 그 지인이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거를 생각을 이건 잘 해야 결혼할 돼요.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 성향상 결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한다 쳤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모르는 채로 행복한 게 나은지 아니면 안채로. 알면서 정말 평생을 지옥에 사는 게 두는 게 나은지 이건 맞아요. 진짜 근데 정말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하는 거다. 이 사실을 감추고 있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럼 만약에 사연자라면 만약에 다들 지금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괴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싸 썰 에피소드 한 개 생겼다 이러고 마실 것 같아요. 썰 하나 톡톡 썰랩에 제보해야겠다. 아싸 내가 이번 달 애들이랑 술자리에서 토크 주도권 내가 잡는다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베프라면 진짜 진짜 머리 아플 것 같고. 베프라면 평생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나는 베프라면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그 후에 너가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했어 나한테? 라고 하면은 그 베프를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베프가 그래서 베프라면 말할 것 같은데 지인이면은 뭐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느냐 이 말씀이죠. 네. 저 같으면은 전혀 충격 안 받을 것 같은 게 저도요. 지인이면? 지인이든 아무리 친하든 저는 충격 안 받는 아, 게 진짜요? 친구여도? 베프인데요? 저 바람 피는 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살면서 아 진짜요? 네. 어머 그래서 그게 뭐 그렇구나. 당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세상에 있다. 바람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약간 슬프다. 내성이 생겼다. 저는 솔직히 PTSD 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제가 외상받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듣기만 해도.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격을 안 받을 것 같고 내일만 아니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 저희가 사연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사연 내용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결혼을 2주 앞두고 기뻐하고 슬프다. 계실 신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슬퍼요 진짜. 그러면 이거를 말해주는 지인이 좋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가 좋을까요? 그래도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집팔집곤이 되잖아요. 만약 그대로 결혼을 해버린다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친구가 말해줘서 파혼을 하면 오히려 친구한테 고마워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리제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인이든 베프든 본인이 본 걸 말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와우.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러네. 또 그 사람이 너는 걔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럴 것 이러면은 같아. 와. 근데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핸드폰 다 까고 너 삭제된 기록 다 하고 이제 바로 프로파일링 시작.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알아봐서 둘 다 믿지 않고 내가 알아봐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말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리제님한테는. 그렇죠. 저는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아프겠지만. 근데 신부된 입장에서는 누구든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런 사람이 결혼을 2주 앞두고 나서도 이런 사람이 결혼의 10년, 20년이 됐을 때 결혼 생활 중에는 안 그럴까요? 맞아.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개인주의다. 나는 말 안 해줄 거라고 하지만 내가 심플했을 땐 말해달라고 하고. 아휴. 그럼 키키님도 말해주는 걸 원하는 거네요. 저도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남자친구의 바람을 적발한 적이 있어서 와우.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실제 있어서 사실 이게 진짜 그 친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대요. 저한테 말을 할까 말까.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안 믿고 남자 말을 믿어서 헤어지지 않고 계속 그 남자랑 사귀게 되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자기랑 저희 관계만 끊어질까? 멀어질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저는 이제 곁에서 나쁜 사람을 쳐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되게 말해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도움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반대 의견. 또 욕심 아니고요. 욕심 아니에요? 네. 정확히 이 상황이라면은 저한테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알겠습니다. 왜? 네. 아 토크 욕심 사전 네, 차단. 아니야 말씀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그냥 진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할 사람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러면은 키스한 것까지는 용서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진짜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키스까지는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키스까지만 딱 하고 뉘우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결혼할 포지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생 뉘우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 안 해주는 게 좋겠다. 예, 이 정도라면 말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나잇을 하면요? 그건 말해줘야죠. 근데 너무 근데 이게 이 정황상 이게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매장에서 키스를 한다면 이제 네. 다음 수순이 다음 너무 바로 그려지는 것 원나잇인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은 없겠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제 밤과 술과 이제 분위기가 있고 그쵸. 만약에 진짜 그때 리제님 이상형이 조진웅이라고 하셨나요? 여기가 조진웅 저였습니다. 그 조진웅이 이제 같이 막 엄청 분위기 좋은 위스키 바에서 둘이 막 진짜 비싼 위스키 마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꼬시면은 살짝 혹할 수는 있거든요. 혹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 천사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연에서처럼 만약에 사연의 그 신부의 입장이라면 내가 결혼까지 약속한 상대가 있을 때 파혼해야겠다라고 결정할 만한 사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방금 나온 것처럼 바람 혹은 거짓말하는 거 들켰을 때 혹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원나잇 하는 거 들켰을 때 혹은 뭐 등등등등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예시들이 다 음. 본인과 사귀고 있을 때 당연한 거겠죠? 본인과 사귀고 있을 때 이런 짓을 하면은 파혼이라는 거겠죠? 저랑 만나기 전이 아니라. 그런 게 있을까요? 본인이 제가- 생각하는 파혼할 만한 사안. 그 리제님이랑 키키님한테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갑자기 네네. 생각나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이러면 제 얘기인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 저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해주세요. 있었었죠. 네, 남자친구인데 나이를 속였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거짓말. 어리게 아니면 뭐 40살인데 35살이라고 속였어. 그건 좀 저는 근데 절대 제가 그런 거에 당할 타입이 아닌 걸 알아서 당했어. 당했어. 싹 당해버렸어. 싹 당해버렸어. 싹 당해버렸어. 이제 뭐지? 확실히 이제 혼인 신고 하려고 구청을 가보니까 알아버렸어. 알아버렸구나. 한 살 차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속인 게. 아 근데 보통 한 살 차이는 안 속여요. 뭐하러 속이는 한살 차이 목적이 왜 한 살 차이가 더 수상해 내가 봤을 네. 때는. 그러면은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잖아. 한살 차이가 왜 속여? 아 제가 아는 형이 놀 때 이제 이렇게 뭐 술 마시고 할 때 헌팅하고 이러면 나이를 속이는 형이 있어요. 근데 대여섯 살을 속여요. 근데 관리가 진짜 잘 돼서 모두가 믿어. 그래서 안 돼요. 당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파혼까지는 그게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핀 남자친구랑 사실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그런 서류들을 다 떼오라 그랬어요. 저는. 아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그 회사가 네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맞는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다 받았거든요. 떼왔어요? 다 떼우셨어요? 다 떼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생각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 아마 저는 그런 거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면 이제 결혼해서도 계속 그런 거짓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그쵸. 신뢰가 탁 다다삭 부서지면서 파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꼬실 때는 5살 속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사귀게 됐어. 그럼 이제 말을 해야지 사귀게 돼서는. 사귀게 돼서는. 아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좀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보는 게 파혼이 지금 모든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도 파혼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 속에서 거짓말이 들통나도 파혼을 전에요. 한다. 전에 뭐 돈을 얼마? 돈이 청첩장까지 다 돌렸어. 근데 여기서 잠깐 가족들한테. 결혼 박사 나오자면은 이게 웨딩 박사님. 네, 네. 파혼이 좀 괜찮은 게 네. 보통 이제 뭐 예식장 같은 거 계약할 때 계약금만 네. 10% 걸고 네. 이제 결혼 날까지 이제 잔금을 안 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그러면 파혼하면은 뭐. 조금 청첩장 근데 다 돌렸어 지인들한테. 그게 아, 제일 그건 이제 관계적 리스크가 네. 있긴 하죠. 네. 첩자장은 다 돌렸다. 근데 뭐 그건 흠이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포지님이 상대방이 나이 속인 거 알았어요. 나이든 직업이든 뭐든 그러면 파혼 하십니까? 근데 그건 또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 한번 빡세게 가봐도 돼요? 빡세게. 알고 봤더니 돌싱이야. 아니면 애가 있어. 알고 봤더니 남자야. 네, 그건 아니다. 아뭐 이것도 FCM 욕심이잖아요. 이건 조금 욕심이야. 알고 봤더니 여자야. 아니 그거는 근데 미리 이제 알 수 있잖아. 아니지. 현실- 내가 혼전순결이야. 아. 근데 현실적으로 애가 있으면 못 속일 것 같고 애가 없는 돌싱이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도이싱은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도이싱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파혼까지 안 갈 것 같은 게 진짜요? 그 사람한테는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얘기를 네, 큰 돌싱.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원나잇은 다들 어떠세요? 나랑 사귀었을 때 아니 완전 진짜 계약까지 다 하고 청첩장 다 돌린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 나랑 만나기 전에 그의 음. 과거에 원나잇을 했던 것 혹은 이제 나랑 만나는 와중에 그러면 더 했던 재미있는 얘기는 과거네요. 과거에 나랑 사귀고 있을 때가 아니고 과거에 나랑 한 것.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한 전에 번이라도 원나잇을 한 적이 나랑 있는 사람. 사귀기 전에 음. 내가 몰랐을 때 그 사람을 근데 횟수가 딱 한 번이야? 근데 갑자기 이거예요. 갑자기 이제 결혼하려고 날까지 다 잡아놨는데 인스타로 DM이 왔어. 그 사람 저랑 뭐 원나잇 했던 사람이에요. 뭐 잘 생각해 보세요. 한때 강남에서 유명했어요. 막 이런. 근데 내가 몰랐을 때 몰랐을 때. 내 둘이 모르는 나랑 사이야. 사귀고 나서부터는 정말 잘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알 수가 없어.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과거엔 그랬다. 과거엔 그래, 그랬다. 물찬 제비였어. 그냥 딱 한 번에 일탈로 했었으면 진짜 만약에 진짜 조건이 나랑 사귀기 전에 한 번에 이탈로 했었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정말 수십 번을 그런 걸 했었고 나랑 사귀면서도까지 했으면 바로 파혼이죠.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원나잇을 이렇게 했어 라는 사실만 알 수 있지 몇 번을 했고 뭐 이런 게 피검사 해도 안 나와요. 그럼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저랑 사귀기 전에 한 거는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맞아요. 뭐 사람은 늘 달라지는 거니까. 네, 저랑 사귀기 전인데 저랑 사귀기 후부터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포즈님은요? 원나잇이요? 네. 재밌는 얘기 해주시기를. 여러 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날까지 잡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에 원나잇 했던 걸 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니까요, 그거는- 그게 사실 뭐,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막 그냥 그게 만나기 전에도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원나잇을 하는 게 그 아이의 습성이었어. 이러면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 뭔 상관이야 진짜 막말로. 나랑 내가 몰랐을 때 한 거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그래도 너무 혼성 때문인가?
막 뭐 어떤 거 어떤 거? 너무 막 거의 뭐 30번, 40번, 50번 막 이렇게 원나잇을 한 분이면 바로 탈락이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사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처럼 막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젊을 때 노는 게 낫지 나중에 결혼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늦바람보단 낫지 않나. 그 원나잇이라는 게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나잇 자체가 그냥 둘 다 만약에 커플이 아니면은 커플이 연인이 아니면? 없으면은 그냥 둘이 마음에 들고 그럼 잘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건 가치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성매매는 좀 다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매매. 성매매를 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만나기 전에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관, 그러니까 윤리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 합법이니까. 근데 나는 원나잇이랑 성매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반응이 틀리잖아요. 다르죠, 엄밀히. 엄밀히 다른가요? 네. 그렇죠. 네. 성을 살 수 있는 네덜란드 것으로 사람이에요. 한다.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다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네. 성매매 경험이 있는 거야. 네. 그 오빠들 나오는 술집을 가는 거를 즐겼는데 문제는 가서 한 번만 노는 게 아니라 2차까지 가는 거야. 무조건 헤어져요. 그게 나 만나기 전이었어요. 무조건 헤어져요. 무조건 헤어지죠. 네. 왜 그러시죠? 이게 진짜 확실히 성매매는 가치관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성에 대해서 이러한 윤리적인 선까지도 넘는 분이라면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다른 게 어. 이게 제가 T일 때가 있지만 진짜 F인 게 만약에 진짜 그냥 일단 몰입 자체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얘랑 진짜 평생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봤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어떤 문제든 좀 근데 포지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정말 연기적인 모습이에요. 여자들 그렇게 연기를 잘하나요? 네, 연기 잘합니다. 그러니까 포지님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일탈일 수 있겠다. 원나잇처럼 성매매도. 그러니까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사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 성장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너무 아.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예 다 차단박아 버리는 네. 그런 건 아니다. 저를 만나고 개과천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성매매랑 좀 비슷한 결로 알고 봤더니 호적이나 뭐든 떼봤더니 전과가 있어요. 아이고, 정가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살짝 뭐 그렇게 중범죄의 전과가 아니고 뭐 예를 들 만한 게 없네. 장발장, 장발장. 장발장이 빵 하나를 한때 훔쳐서 19년을 너무, 살았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사촌 형이나 친척이나 자기 명의를 조금만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빌려준 건데 그분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나까지 전과자가 됐다. 이런 거는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사실. 근데 그건 진짜 죄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뭔가 되게 뭐 깡패가 뭐 그 어르신한테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비를 거는 걸 봤어요.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계도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막 그쪽도 막 거칠게 나오고 하니까 때렸어. 그래서 이건 엮여버렸어. 더 멋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래요? 멋있는데요. 저분 진짜 무서운 아니 정의감에. 진짜? 진짜 이게 또 이렇게 갈릴 수가 있구나. 저는 전과자도 좀. 저도 아니에요. 아닌 방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폭력을 썼다는 거 자체가 너무 그 사람이 언제든 간에 자기가 폭력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머리에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하긴 뭐 범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저 어쨌든 폭력은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참 와,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만약에 이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괴로워서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남의 인생에 괜히 껴들어가지고 망친 게 아닌가라는 자책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분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걸 평생 안고 가면서 조금 괴로워하는 게 더 클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안고 가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음, 왜냐면은 어쨌든 남의 일이니까. 어쨌든 남의 일이니까. 근데 이제 말하는 순간 나는 거기 관계자가 되는 당사자가 거죠. 되는 맞아요. 거구나. 그게 싫어서 사실. 확실히 그럼 안고 가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울 것 같으니 저처럼 이제 그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바람들을 목격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점점 잊혀지게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러게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섭네요. 저도 진짜. 호진님 정말 어렵다. 근데 저는 어려워. 베프가 아니고 지금 마팔하는 정도의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하고 관계는 결혼하고 나면 더 이어질 수 없는 관계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죄책감이 조금 지내실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해서 어차피 끊길 관계라서 그냥 팩트만 전해주는 거죠. 난 이걸 봤다. 난 이걸 봤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번뜩 생각난 건데 번뜩. 번뜩. 그냥 무기명으로 편지를 써서 주는 거야. 근데 무기명은 아닌 것 같아. 그건 그거는 그건 뭔가 좀 신뢰도가 무서울 떨어지고. 것 같아. 어. 스팸 같아. 그런 얘기는 진짜 누가 장난으로 어.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너의 연인이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거 무서울 것 아니, 같아. 무기명으로 할 거면 남자한테 해야지. 그러면은 아, 맞아, 맞아, 나는 맞아. 네가 맞네. 지난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맞네. 바로 영화 한 편 툭딱. 이렇게 이제 막 근데 결혼 갑자기. 2주 전에 보내. 그래서 한 스릴러. 일주일 전에 또 보내. 3일, 2일 계속 이렇게. 이거 일본 영화 같다. 아니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아까 포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이 이제 쌓일 때가 됐어요. 앞으로 이런 더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아 너무 근데 슬프다. 그때마다 진짜 이렇게 힘들어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저희 말한 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한번 해보시길 말하지 바라겠습니다. 않는다고 해서 음. 또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정의감이 없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